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3년 전에 신축 빌라를 매매를 했는데요. 예. 네, 그때는 몰랐는데 그해 연말부터 저희 집에 불법 건축물 과태료가 날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건축주에게 얘기를 했더니 음, 마치 뭐 예상한 것처럼 네. 과태료를 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내줬는데 네. 작년에도 연말에 나와서 연락을 했더니 네. 내준다고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안 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미납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이 도대체 무슨 불법 건축물인가 했더니 발코니 부분을 불법 확장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 업자랑 같이 이 집을 보러 왔을 때도 네. 그거가 발코니가 확장되었는지 몰랐거든요. 네. 뭐 얘기도 안 해줬었고 사실 뭐 이게 눈치도 못 챘고요. 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저희는 계약을 한 건데 예. 이 사실을 저희에게 건축주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사실을 그렇죠. 얘기 안 한 건축주나 예. 그리고 저희에게 뭐 알았건 몰랐건 간에 아니면은 부동산 업자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주나 부동산 업자에게 사기죄나 다른 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라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벌금을 물고 싶지 않아서 원상복구를 하고 싶은데 예. 원상복구를 한다면 그에 따른 공사 비용은 누구가 이제 물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사실 네. 이런 일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우선은 맞아요. 불법 확장한 발코니 부분, 이걸 원상복귀하면 또 집의 면적이 또 좁아질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김태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금 네. 질문 주신 내용들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법률사무소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발코니를 지금 불법 확장해서 과태료가 나온 거잖아요. 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네. 빌라를 사셨을까요? 아니죠. 안 샀죠. 왜냐면 그게 만약 불법이란 사실도 그 전에는 몰랐던 건데 이게 만약에 뭐 발코니 확장을 했고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집 안 샀죠. 네. 그리고 이 신축 빌라를 사실 때 현장에는 어떻게 가보셨나요? 아니 자세히 한번. 네네네. 가서 보고 예. 부동산 업자랑 같이 보면서 다 확인하고 그때 이제는 이렇게 튀어 있는 이거가 저는 그냥 이렇게 집 구조가 나온 건 줄 알았지 그 불법 확장한 거는 저는 몰랐어요. 얘기도 예. 안 해줬고요. 예, 전혀 눈치챌 수 없었군요. 예. 네. 네, 궁금하신 게 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건축주나 부동산 업주에게 사기죄나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축주라면 아마 이거 판 사람이 건축주일 걸 보이는데요. 네. 예, 전 주인 같은 경우 전 주인에게 이 사기죄를 먼저 물으려면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라고 해가지고 알려줘야 될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이 매도한 사람이 알면서도 만약 이러한 경우 손해가 발생할 걸 알고도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지금 상담자분한테 이분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팔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상담자분이 이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게 명백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판 사람에게 신의칙이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명확치는 않는데 근데 이 사안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가 날라오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걸 건축주에게 얘기했더니 마치 준비라도 한 듯 과태료를 2차례 내주더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전에도 이걸 받았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3년 전에 매매하셨다면 과태료는 아마 그 전부터 계속 날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축 빌라라서 근데 예. 그 전에도 건축주한테 갔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일단 건축주 그 전에 이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제 준비라도 한 듯 과태료 내주는 건 이 발코니 확장분, 불법 확장분에서 이미 다 본인들이 다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한테 고지해야 될 상황인데 아닌데 일부러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기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아, 예, 저는 이분이 사기죄인 거를 입증하려면 예.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예, 일단 그 과태료를 2차례 내준 그 과태료 이분이 냈다고 하게 되면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이분하고 통한 내역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네. 과태료를 이분이 내줬다면 혹시 그 이분이 과태료 낸 거 날짜가 있을 겁니다. 바로 낸 경우 그런 네. 경우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인도 그 기존에 냈었거나 만약 이분도 이 과태료 이분을 처음 받았다면 뭐 구청이라든지 그런 쪽에 항의를 한다거나 그랬을 텐데 바로 내줬다는 게 만약 그리고 이 과태료를 본인 명의로 지금 현재 아마 이미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 네. 상담자분한테 명의로 나왔을 거예요. 과태료가 네.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상담자분한테 돈을 줬을 때 은행 입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은행 입금 내역 그리고 입금을 언제 해줬는지 등등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네. 게 아마 이 기망행위 거의 증거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과태료라고 하지만 실은 게 건축법상으로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이행강제금인데 이제 이행강제금을 이분이 이 건축주가 2차례 내준 것만 봐도 그런데 이 과태료 미납통지서가 이제 또 날라왔다는 게 그 아마 당연히 그 연말에도 나와서 연락을 했고 내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미납통지서가 날아왔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 볼 때는 이러한 증빙을 확보하시면 상당히 네. 사기죄 부분에서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부동산 업주란 게 공인중개사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공인중개사도 아까 같이 현장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25조에 따라서 중개 대상무로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중개 대상무로 상태 입지 및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해서 네. 사시는 분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짜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안 팔리는 물건을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고 팔리도록 해준다. 이제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분은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분이 건축주와 짜고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사기죄로 갈 수 있겠죠. 사기죄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해가지고 둘 다 그러니까 공동부행자 민법 부분이고 이 사기죄 부분에는 만약 둘이 했으면은 공동정범이 돼가지고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부분은 더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럼 공인중개사와 그 전에 한번 연락 주고받으신 문자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한번 만나 보셔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녹취라든지 해서 확보하시고 해서 사기죄로 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 부분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 25조에 위반한 거 해가지고 만약 공인중개사 거기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있어가지고 이 이행강제금 손해가 발생하게 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현장까지 가보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 과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비용 부분 말씀하셨는데 네. 예, 원상복구 이제 과태료 부분도 이제 먼저 이 원상복구 공사비용 부분 이전에 건축주에 대해서 아까 손해배상 부분 있잖아요. 과태료 네. 이 부분 이거 미납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주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용이 꽤나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발코니 확장 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셨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상으로는 이제 하자담보 책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불법행위 책임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알면서도 이걸 매도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 공사비용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해서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해서 이 공사비용을 건물주보고 내도록 만약 내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만약에 내지 않는 경우가
되면 공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공사는 하시고 그 부분을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저희가 건물주한테 공사 비용만 청구할 수 있나요? 이게 보니까 업자가 그러는데 예. 이걸 공사를 하려면 일단 저희 집에 짐을 좀 빼야 된대요. 아, 예. 빼고서는 그 이사짐 그 비용도 발생을 하고 예. 집에 한 2, 3일 정도 못 있겠던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비용도 다 발생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도 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초적인 이런 공사 비용만 요청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그 이제 공사 비용은 이제 직접적인 손해고 이제 간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요. 네. 근데 간접적인 손해 부분은 그 손해를 끼친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결국 이게 그 계속 안 하면 결국은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잖아요. 결국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 이 건물주가 원래 이 부분을 자기가 했어야죠. 했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그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의 손해까지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저희가 업체도 저희가 다 선정하고 이거 공사에 관련된 업체도 다 저희가 선정하고 이삿짐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한 다음에 건축주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 사람과의 또 쌍방의 소통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 견적서를 받아본다거나 등등 했을 때 금액이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또 건물주가 그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협의를 해서 건물주와 같이 업체를 이삿짐 업체도 건물주와 같이 알아보자고 하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업체에서 견적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같이 알아보자고 했는데 만약 건물주가 이제 거부한다. 네. 이제 거부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일단 결국은 독자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여러 군데 알아보셔가지고 통상적인 거래 시세 등 알아보셔서 그 견적서 그 중에서 그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 쪽으로 하시면 그리고 그 건물주는 거기에 대해서 그 거부를 한 거니까요. 근데 그게 거부라는 말씀이 제가 만약에 그 적정한 금액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건축주에게 제안을 하면 네, 건축주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안 되면 계속 캔슬을 한다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반대라는 이야기는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 비용에서 일단 건물주에게 공사 비용 부담하라고 이야기는 아직 안 하셨죠? 네. 이제 건물주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공사비를 혹시 부담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공사비를 이제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많이 나왔을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자. 만약 그럼 좋다. 부담하지 않는다면 나는 법적으로 하겠다. 대신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를 같이 알아보자. 뭐 그렇게라도 이야기 부담 못 하더라도 그 나중에라도 거기서 일이 그 과다하게 나왔다는 데서 그 일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같이 알아보자 했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는 건물주의 책임이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알아는 보시는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온 부분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여러 군데를 견적을 알아보시는 게 그래서 먼저 협의를 하시고 네. 먼저 처음에는 먼저 부담하시라 공사비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손해다. 그리고 만약에 부담을 안 하신다면 부담을 안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렇다면 업체를 알아보는 건 뭐 같이 그러면 업체 알아보고 나도 이삿짐 빼야 되니까 이삿짐을 알아봐야 한다. 근데 만약에 나는 부담도 못 하니까 그건 하기 싫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알아보는데 여러 군데 견적 알아봐서 거기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근데 그래도 이제 만약 같이 안 알아본다고 하게 되면 몇 군데를 알아보셔가지고 그 중에 저렴한 금액으로 하시면 나 추후에 과도한 금액이라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공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소송이나 이런 거 왈가왈부 하다 보면은 비용 지급이 늦었잖아요. 예. 그럼 저희는 이걸 선지금을 받을 수는 없고 공사가 다 종료된 시점에서 이거를 다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걸 청구하게 되는 거죠. 아니 꼭 있잖아요. 일단 어차피 이 공사는 손해는 발생했잖아요. 공사. 네. 그러면 공사 비용 상당액을 만약 견적서 같은 거 산출을 할 수 있다면 네. 예, 뭐 먼저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청구를 할 수 있죠. 네. 예, 어차피 공사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일종의 그
공사업체가 와서 사적인 감정을 한 거죠. 그럼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이분에게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는 뭐 신속히 들어가셔야 되니까 신속히 들어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과태료가. 네. 예, 이행강제금이. 그러니까 그 부분 어차피 뭐 그 부분을 안 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아마 공사 이유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예, 선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도움 많이 됐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일단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얼른 건물주와 이야기를 나누셔서 예. 법적으로도 잘 해결하시고 공사도 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